전 선천적인 청각적 발음 장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제게 언어는 늘 어려운 장벽처럼 다가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에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제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은 그 누구보다 강했어요. 한국에서도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었죠. 발음이 틀리면 아이들은 저를 피하거나 저를 놀리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서툴지만 의사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죠. 그 믿음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제 언어로 제 마음을 나누면 다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온갖 멸시와 놀림거리로 전락한 경험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건 바로 저 자신을 믿는 거였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 후 저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발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훈련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대체 어떤 일이 저를 극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순간을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유진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시작됩니다. 선천적인 발음 장애로 인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유진에게 외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은 유진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유진의 발음은 분명히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면 아이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고 선생님조차 유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을 감추려 애썼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그 모든 상처가 따뜻한 위로로 변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유진의 서툰 발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이 책을 읽다가 발음이 꼬이면 외할아버지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었죠. 그리고 유진이 읽기를 마치면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내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오히려 그 다름이 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거란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은 유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이 아물어가기 시작했고 유진은 점차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죠. 외할아버지는 유진에게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완벽한 발음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외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시간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 유진의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소식이었죠. 유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민을 떠나기 전날 밤 외할아버지는 유진을 조용히 불러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유진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고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그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힘들 때 읽어보렴. 할아버지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미국 땅을 밟은 첫날부터 유진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발음 문제는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 앞에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장애물이 되어버렸죠. 새로운 학교 첫 등교일, 유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유진을 소개하며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연습했던 영어 인사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죠. 아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고 몇몇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My name is. 유진의 발음은 분명히 어색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는 미국 아이들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유진은 자신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지만 유진은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끔 다른 학생들이 유진을 흘끔흘끔 쳐다보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럴 때마다 유진은 외할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수업 시간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유진은 답을 알고 있어도 손을 들기가 망설여졌죠. 혹시라도 발음이 틀려서 또 다른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부모님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시면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셨고 유진의 속마음까지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죠. 유진은 혼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을 만큼 외로움이 몰려왔을 때 유진은 외할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외할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따뜻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유진을 향한 사랑과 격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마음이라는 가르침이 다시 한번 유진의 가슴에 와 닿았죠.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유진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언어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죠. 유진은 매일 밤 자신만의 특별한 공부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영어 발음을 연습하고 도서관에서 빌린 언어 학습 책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의 관심은 다른 언어들로도 확장되기 시작했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다국어 학습서를 보며 유진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어의 부드러운 발음, 프랑스어의 우아한 억양, 독일어의 정확한 어조, 일본어의 섬세한 뉘앙스까지 모든 것이 유진에게는 신비로운 세계였습니다. 유진은 인터넷을 통해 각 언어의 기초 발음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결과 조금씩 개선되어 갔죠. 특히 유진은 자신의 발음 문제가 오히려 다른 언어들의 독특한 발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상황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했을 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운 발음이 나왔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향상된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유진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노골적으로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아직도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국제문화의 날 행사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해야 했죠. 유진은 한국을 대표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유진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유진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영어로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더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언어들을 활용해서 다국어로 발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유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전하게 영어로만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모험을 감수하고 다국어 발표에 도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그런 유진의 고민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부모님은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을 들은 유진은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 라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유진의 가슴에 울려 퍼졌죠. 유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도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발표 준비에 몰두하던 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유진이 국제문화의 날에 특별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 반응은 유진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 한국 애가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준다고 하던데 정말 웃길 것 같아. 복도에서 들린 이런 수근거림들이 유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유진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다른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이런 반응들을 접한 유진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큰 충격은 연습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도서관에서 혼자 다국어 발표를 연습하고 있을 때 몇몇 학생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의 서툰 발음과 어색한 억양을 듣고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으며 사라져버렸죠. 그 순간 유진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도전을 할 자격이 있는지, 또 다른 실패와 조롱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유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발표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진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가 빈 교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 계신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했죠. 만약 외할아버지가 지금 곁에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유진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으셨죠. 유진, 무슨 걱정이 있니?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유진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발표에 대한 두려움,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걱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선생님은 유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일이야. 결과가 어떻든 그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 선생님의 격려는 유진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발표를 이틀 앞둔 금요일 저녁, 유진은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러들어 있을 수는 없었죠.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들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격려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외할아버지가 믿어주셨으니까. 주말 동안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어로 시작해서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발표문을 완성했죠. 각 언어마다 한국 문화의 다른 측면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 한국 음식의 깊은 맛, 전통 음악의 정취, 현대 문화의 역동성까지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발음 연습에도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 인터넷 발음 사이트를 활용해서 각 언어의 정확한 발음을 익히려 노력했고 부모님 앞에서도 몇 번이고 연습 발표를 했죠. 부모님은 유진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으셨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유진아,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 아빠도 너를 보며 많이 배우고 있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국제문화의 날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분홍색 저고리와 하얀색 치마는 유진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체육관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유진은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유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체육관 안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되었죠. 유진은 잠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첫 번째 언어인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정유진입니다.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어로,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차례차례 한국 문화를 소개해 나갔죠. 각 언어마다 유진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열정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호기롭게 지켜보던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학부모들도 감탄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죠. 유진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발표를 마친 유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마음은 모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를 마친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였죠.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유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진을 무시하거나 비웃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죠. 에밀리라는 프랑스계 학생은 유진의 프랑스어 발음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진, 정말 대단해. 나도 프랑스어 원어민인데 내 발음 정말 좋았어. 어떻게 공부한 거야?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도 유진의 스페인어에 깜짝 놀랐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죠. 심지어 그동안 유진을 가장 많이 놀렸던 제이슨조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유진. 정말 멋있었어.
이런 반응들은 유진에게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언어의 벽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던 유진에게 이제 그 언어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담임 선생님도 유진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유진, 오늘 내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 너의 노력과 용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해. 정말 자랑스럽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유진에게 다가와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죠. 유진은 더 이상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유진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유진은 주저없이 손을 들었고 다른 학생들도 유진의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발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의 독특한 억양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교길에 유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늘 받은 작은 상장과 여러 친구들이 써준 축하 메시지들이 들어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유진을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혼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몰랐어. 앞으로는 엄마가 너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될게. 그날 밤 유진은 외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의 성공담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 같은 하루가 가능했다고 적었죠. 발표 성공 이후 유진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복도에서 혼자 걷지 않았고 교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유진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유진은 자신의 발음 문제를 단점이 아닌 특별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학교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국제교류센터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축제에서 통역 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유진의 다국어 실력이 소문이 나면서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유진은 이를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축제 당일, 유진은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 사이에서 통역 역할을 맡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유진의 진심 어린 노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특히 한 할머니는 유진의 통역 덕분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네요. 언어를 넘어서 마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유진은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것. 그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죠. 축제가 끝난 후 유진은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통역사가 되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죠. 이런 꿈을 품은 유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특히 언어 관련 과목에서는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유진의 변화에 깜짝 놀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유진, 내가 이렇게 뛰어난 학생인 줄 몰랐어. 앞으로가 정말 기대된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유진과 함께 프랑스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카를로스는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죠. 제이슨조차 유진에게 독일어를 배우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유진의 포부를 들은 부모님은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죠. 유진아, 내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줄게. 그날 밤 유진은 외할아버지께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꿈과 포부를 나누고 싶었죠.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강점을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년이 흘러 유진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진의 성장은 눈부셨죠.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회 회장을 맡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도왔고 지역사회에서는 통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제 유진은 총 8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졸업식 날, 유진은 졸업생 대표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국제문화의 날 발표가 떠오르며 감회가 새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기들. 유진의 첫 마디는 명확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열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여러 언어로 전하고 싶습니다. 땡큐, 그라시아스, 메르시, 단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리고 감사합니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가 유진의 말을 덮었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깨달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야말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제 목소리가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유진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받았습니다. 명문대학교의 국제관계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것이죠. 더욱 기쁜 소식은 입학과 동시에 UN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유진은 마음이 벅차올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외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유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외할아버지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그동안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께, 드디어 저는 할아버지께서 믿어주셨던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어의 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몇 년 전 두려움에 떨며 미국 땅을 밟았던 그 소녀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려 하고 있었죠.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유진은 마음속으로 외할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다짐했죠. 이제 유진의 진짜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발음이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마음이 진심으로 담겨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 목소리를 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믿고 더 이상 어떤 장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당당히 전하세요. 감사합니다.